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바쁜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병원과 화장터입니다. 발열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응급차로 호출해도 대기해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중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3개월 안에 12억 양성 확진에 6개월 이내 최소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고수해왔던 제로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확산된 백지 시위의 위세에 눌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지금은 다시 위드 코로나를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병원은 갑자기 봉쇄가 풀리면서 겨울철을 맞아 고열 환자들이 넘쳐나고 특히 노약계층은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취약한 위험지대가 되었습니다. 각 도시의 병원과 장례식장 그리고 화장터는 초만원을 이루고 있고 응급차 호출은 물론이고 장례 차량 예약도 한참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으로 시신을 옮깁니다. 중공이 지방 당국은 급증하는 사망자로 인해 당분간 장례식을 생략하고 바로 화장장으로 시신들을 옮기도록 했지만 화장장도 만원이라 사설 시체 보관소가 생길 정도입니다. 문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감염 확산으로 대유행 고점이 다음 달 27일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감염과 변이 출현이 우려됩니다. 12월 13일 가장 먼저 고점에 도달한 베이징과 허베이성에 이어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고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점이 지난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1월 하순의 중국 춘절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동하기 때문에 2차 대의 확산과 신종 변이 출현을 벌써부터 걱정할 정도로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심각합니다. 결국 중국산 물백신이나 치료제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린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켜왔던 자존심을 버리고 해외의 치료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산 물백신 불신으로 통제가 풀린 마카오로 원정 외국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고 홍콩 왕래가 곧 풀리게 되면 홍콩에서도 외국 백신 접종 러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12월 23일 산둥성 칭가오와 광둥성 둥관에 위생건강위원회에서 각각 49만에서 53만 명, 25만에서 30만 명의 확진자 발생을 밝혔고 저장성도 12월 25일 100만 명 확진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2월 25일부터 일일 확진자 통계 발표를 중단했고 중국 방역 정책은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중국 인민들은 평소에는 간단히 살 수 있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을 사재기하면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공 당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코로나 치료제가 불법으로 생산되거나 서구와 인도 치료제가 불법으로 유입되어 유통되는 등 방역 시스템 자체가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중국 전역의 화장장이 24시간을 가동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시신을 보관할 장소마저 부족하여 화장장 부근에 창고를 임시로 보관소로 쓰거나 집에 보관할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의 화장장이 평소보다 최소 3배 이상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화장장은 과부하가 걸려서 화장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베이징의 사례처럼 지금은 주로 외부 활동이 많았던 청년층이 많이 감염되면서 실제로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들의 감염 절정기는 아직도 20일에서 30일이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 당국의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시에 감염 대확산에 노출되면서 외부 활동량이 많은 택배원이나 배달원들이 많이 감염되어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병원의 의료진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그리고 의료진 역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상태이고 당국은 은퇴 5년 이내에 의료진을 복귀시킬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화장장이 평소와는 달리 24시간 풀 가동되면서 화장장 인력 역시 확진과 과로로 인해 턱없이 일손이 부족하여 각 화장장에서는 임시 직원을 급히 모집 중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현재 생존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생사를 오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밀려드는 환자나 시체로 인해 일손 부족과 과로로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광동성 광저시의 한 통계를 보면 최근 하루 평균 약 5만 명 이상이 응급실 찾고 있는데 이 중에서 86%가 외부 활동이 많은 18세에서 59세의 청장년층이라는 겁니다. 현재 광저시 정부는 일일 최대 1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급히 서두를 정도인데 광저우의 최절정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3년간 고집스럽게 통제했던 제로 코로나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정책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유감없이 보여줬을 뿐 아니라 시진핑이 친히 관리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방역 승리라고 선전했던 공산당은 현재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하야의 백지 시위 이후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침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외출을 하는 등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인민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고 복도나 집안에서 종이를 태우며 소독을 하거나 심지어는 각종 민간요법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귤구이, 계란차, 계란탕, 복숭아 통조림, 레몬, 이온음료, 냉차, 배즙, 고기 계란 스프 등을 끓여 먹습니다. 중공 방역 체계가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야 전국 시위 3일 만에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준비 없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지금은 대혼란 시대를 맞이했고 인민들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게다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는 2명의 총리가 서로 다른 형태의 팀을 이끌면서 방역 정책의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부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초 양회 개막 이전까지 총리인 공청단 2인자 리커창의 비교적 개방형 방역 정책은 지난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된 리창과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현재와 미래 두 개의 컨트롤 타워가 서로 움직이니 지방정부의 정책 혼란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진핑 강경파 리창과 공청단 웅건파 리커창의 충돌 예상되시죠? 베이징에서 응급차를 호출하고 순번대로 기다려서 최소 4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걸려서 차오양병원 응급실과 베이징 제3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주민의 호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부족, 응급차량 부족, 의료진 부족, 장례식장 부족, 화장장 화로와 인력 부족, 시체 보관소도 부족,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역당국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환자 스스로 버텨야 하고 운이 좋아야 그나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리더를 잘 만나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농담이 중국인들에게는 정말 지금처럼 절실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생과 사를 책임질 수 없는 정당과 정부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들이 늘 자랑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